걔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들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심화유형 5는 따로 빼고 134쪽까지를 오늘 숙제로 합시다. 네. 원래는 지금 이거를 132 심화유형 5번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게 책에 맨 뒤로가 붙어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 섞여 들어와서 원래 그거 하나만 갖고 이 심화유형 5 하나만 갖고 1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으니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거요? 그게 중3 2차 함수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90% 가까이는 중3 때 나왔던 중학교 3학년 1학기 나오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들 있죠. 걔랑 똑같은 얘기들을 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말이지. 자, 그러지.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설명이 나가면서 같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2차 함수, 뭘 보고 2차 함수라고 부르죠, 우리? 2차 함수의 뜻? 에이, 이러면 안 되지. 2차 함수의 뜻. 싸우자고? 함수인데. 다항식의 최고차항, 즉 다항식이 2차식으로 구성된 함수. 무슨 말인지 돼요? 즉 함수의 관계식이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2차식인 함수를 그냥 편하게 우리는 2차 함수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는요 3명의 형을 가지고 있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재미없어.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3명의 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형이라는 형이 제일 큰 형이거든. 중요한 형이야.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형 자체에서는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들 있죠. 특징들을 전부 다 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모든 함수를 볼 때는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눠서 기본형 자체에서 특징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해 놓은 상태로 뒤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형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관계식의 모양이에요. y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은 ax의 제곱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조건이 붙어요. 단이라고 붙이면서요. 최고차의 개수는 a가 0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2차 함수의 모양, 이거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그래프 점 찍어가면서 막 그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 말로만 얘기를 할게요. 2차 함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포물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물선이 뭔지 알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뭐예요?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던진 물체가 날아가는 하나의 궤적을 얘기하는 게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라는 도형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뒤로 가면은 쌍곡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차이를 가지냐면요. 쌍곡선 그거 말고도 다르게도 그려져.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배운 반비례함수 있지. 반비례함수도 쌍곡선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반비례 함수라는 모양을 얘가 이렇게 살짝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붙어버리겠지. 그리고 얘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되게 붙게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쌍곡선하고 포물선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무슨 차이냐면요. 포물선은 특정한 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점점 가까워져. 근데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포물선이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잘 감 안 오지?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포물선 모양이 됩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자. 그러면 알겠죠? 포물선.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던진 물체가 그리는 궤적의 모양이 포물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나오냐면요. 최고차항에서 A 있죠. A. 그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관계식의 포물선의 모양에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A가 양수가 된다면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그래서 얘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이다. 그래서 줄여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학생들은 아볼과 이볼로 불렀어.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애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 등장하는 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포물선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클수록 포물선은 Y라는 축에 맞아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형태가 가장 기초적인 모양의 기본형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함수로 파고들면서 몇 가지 특징이 되는 점들을 잡아낼 건데 뭐가 되냐면, 자, 포물선 모양 이렇게 그려지죠.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 포물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정점을 딱 찍는 점이 존재하겠지? 이 정점을 찍는 점들을 우리는 돌출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돌출된 점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바로 꼭지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형에서의 꼭지점은 0,0이라는 점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돌출된 점이 꼭지점이다. 그리고 포물선, 공이 던지는 궤적이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공 던져봤을 거 아니야. 던지면 날아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날아간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정점 딱 찍고 그대로 떨어가지. 즉 다시 말하면 정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면 좌측과 우측이 어떻게 돼? 대칭이 되는 선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대칭이 되는 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바로 대칭축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축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서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축의 방정식의 형태가 기본형에서는요, 바로 x는 0이다라는 축의 방정식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중3 때 나오는 2차 함수에서 알아야 될 기본형의 특징들이에요. 확인되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조금 심화되는 내용들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y는 내가 ax의 제곱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내가 또 다른 함수 y는 a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얘네가 생각해봐. 이 두 가지 함수의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왜 같을까요? x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어차피 x제곱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같은 모양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위의 식에서는 x가 들어가 있고 아래 식에서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위의 식에 있는 모양에서 아래 식에 있는 모양으로 바꾼다라면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버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요? 즉 x 대신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x에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는 거를 여기선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은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면요, y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y축에 대한 대칭. 맞아요? 그랬을 때 이 y축에 대한 대칭을 우리가 앞으로 식으로 쓴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의 함수가 fx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함수는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예요. 둘이 어때요?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은 y축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부를 때는요, 우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함수다라는 이름의 우함수.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죠. 8번째. 내가 이번에는 y는 a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고요.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라고 써볼 거거든요. 둘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떤 차이를 가지죠? 개수가 달라요?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거를 내가 요렇게 딱 옮겨 놓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y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본다라면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되는 게 아니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됐더니 y축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가졌지.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되면 x축에 대한 맞아요. 대한 대칭의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인됐나요? 즉 함수에서 내가 왜 기본형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꺼내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식을 보고서 그래프를 막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요렇게 생긴 모양 하나 딱 놓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도 또 막 분석을 해서 그려. 다시 막 식 바꿔가면서. 근데 그러지 말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됐네? 아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빠르게 접근하시라고 일부러 적어 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얘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걸로요. 네, 무함수에 대한 얘기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기본형에서 우리는 한 번을 건너뛰어서 두 번째 뭘 얘기할 거냐? 표준형이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표준형은 재밌는 형이에요. 왜냐? 표준형은요, 기본형 있지? 기본형으로 만족을 못 느끼고 더 발전적인 모양을 가져가요. 어떻게 되느냐? 평행 이동이 적용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행 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평행 이동 무슨 뜻일까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는요. 실제 원래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즉 함수의 그래프를요. 이동시킨 모양이 원래 모양과 즉 원래 그래프와 평행을 할 때 평행이 될 때 그 이동한 방법 자체를 평행 이동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되나요? 근데 잘 생각해봐. 2차 함수는 기본적인 모양이 포물선이지. 곡선이다. 곡선에서 우리가 평행이라는 사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행은 두 개의 일정한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즉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디서 재든 똑같을 때를 평행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곡선이 돼버리는 순간 평행이라는 정의는 깨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준형에서 사용하고 있지. 왜 사용을 하냐면 이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를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 귀납법? 그냥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귀납법. 여러분들 학교에서 연역법하고 귀납법 안 배웠어? 국어 시간 안 배워? 뭐야? 초등학교 7학기 나왔냐? 어떻게 된 거야? 연역법.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일정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연역법. 그럼 귀납법은 내가 이틀 전에 고기를 먹었어. 어제도 고기를 먹었어. 오늘도 고기를 먹었어. 내일은 뭐 먹을까? 고기를 먹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짐작해내는 게 귀납적 추리, 귀납법.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적용을 시킨 거냐면요. 1차 함수가 직선 모양이잖아. 그 1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정의를 이미 다 내려놓고 1차 함수 때 적용했던 그 논리들을 적용하면 뒤에 있는 곡선들의 모양에서도 평행 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공식화 시켜서 공식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 시켜서 여기서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럼 자, 평행 이동.
내가 만약에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장건우 씨가 얘기해봐. x 대신 어떻게 알았어? 이동한 만큼을 뺀 걸 대입하게 되는 게 바로 x축에 대한 평행이동. 그러면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요, y 대신에 그렇죠, y-q를 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y축 평행이동이야. 그랬을 때 1차 함수에서는 x축 평행이동을 언급을 안 하거든요. 이동시킨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2차 함수에서부터는 x축, y축 양쪽을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관계식이야. 저기 보이는 기본형 있지, 제가 평행이동 한 거지.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식이 바뀌겠어요?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는 모양으로 등장하겠죠? 이게 표준형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포물선 모양인 거 평행하게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물선의 모양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막 갑자기 뒤집혀지거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요. 4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5번에 나와 있는 꼭지점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꼭지점은 돌출된 점이라고 그랬잖아. 그 돌출된 점이 같이 평행이동해서 움직여갈 거 아니야. 0,0이라는 점이 p만큼 q만큼 움직여 가라는 얘기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로 나왔던 축방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옮겨가겠죠.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렇게 세로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신경 써서 x는 p다라는 하나의 축의 방정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7번에 나와 있는 모양 자체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게 될 때 약간의 암기 포인트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y축에 대한 대칭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생긴 애를 y축의 대칭으로 쓴다 그랬죠? 그럼 저 식을 내가 다시 쓰면요, 이렇게 써져요. f의 0 플러스 x가 f의 0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돼. 맞니? 왜? 0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0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 이 0에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할 거냐면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 f의 왜 2x? 얘가 이제 뭐야? 0이라는 축방이지.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축방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란 얘기잖아. 그럼 뭐가 돼? p 플러스 x가 f의 p-x랑 같아지는 모양으로 바뀌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x는 p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을 가지는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또 보면은 이거 x가 p에 대한 대칭이 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 모양하고 이제 대비돼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도 나와요. f의 x 플러스 p랑 f의 뭐라고 써볼까? x 마이너스 p라고 써볼까?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이거랑 똑같아, 맞지? 여기가 부호가 다르지? 무슨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는 식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오는 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개의 식이 같아, 달라? 지금 눈으로 볼 때 다르지? 다른 거 맞아. 다른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식의 모양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만 다르잖아. 여기 맞죠? 맞지?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식의 모양은 x는 p에 대한 대칭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 밑에 있는 식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느냐?
식의 주기가 2p가 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가 2p가 되는 함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대충 한번 그려보자. x축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p에다가 숫자 집어넣을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요, f에다가 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f에다가 x 마이너스 2라고 썼어. 확인되니? x에다가 이제 아무 숫자나 대입하면서 점 찍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뭐 대입해볼까? x에다가 2? 좋아요. 2 대입하자. 그럼 여기 0이 돼버리죠. 그냥 2일 때 0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f0이랑 f4가 똑같은 거지? 1, 2, 3, 4 여기 4 여기 지나겠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3 대입할 거야. 3.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f1이 되지. 6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3 대입하면 f5가 되지. 여기겠지. 같은 함수 깎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4 대입하자. 여기 2가 되고 여기 점 찍히겠지. 4 대입하면 6이 되고 점이 여기 찍히겠지. 같은 함수 깎아지니까요. 맞아요? 그럼 5 대입하면은 3일 때가 되고 여기다가 점 찍어볼까요? 그럼 5 대입했을 때는 7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이상한 그림 나오죠? 근데 이 그림 안에서 봐봐. 이제 중간에 그림들이 그냥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만. 이쪽도 똑같이 어떻게 돼? 같은 모양이 돼버렸지. 맞아요,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점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옮겨간 거랑 똑같은 거지? 이 점은 노란색 점, 주황색, 초록색 점끼리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이동해 간 거지? 무슨 얘기야? 얼마만큼 차이가 나? 4만큼 차이가 나면서 그대로 옮겨간 거지? 즉 4라는 숫자가 지나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얘기지? 즉 주기가 얼마야? 4가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냥 내 맘대로 찍은 거야. 관계식 만들기 싫잖아. 그냥 아무데나 점 찍어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 이 그래프 자체에서 주기가 4래. 맞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이는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그냥 부호 빼고 숫자만 더해버린 거지. 그래서 주기가 4짜리. 그러니까 주기가 2p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위에는 x가 p에 대해서 대칭.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주기가 되는 함수냐 대칭이 되는 함수냐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구분할래? 잘? 장난 나랑 하냐 지금? 자,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안쪽을 보세요. 안쪽 두 개씩 더 해봐. 그러면은 x가 사라지고 이거를 합하면 그냥 2p가 되지.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누면 바로 대칭 주기 나와. 즉 다시 말하면 x가 소거된다는 얘기야. 즉 x가 소거되면 무슨 함수? 대칭이 되는 함수. 그럼 여기 또 봐. 얘랑 얘랑 또 합해봐. 그러면 x가 소거돼 안 돼? 안 되지. x가 소거 안 되면 주기를 가지는 주기 함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버리면 돼. 합을 했을 때 x가 소거되냐 되지 않냐를 통해서 대칭 함수냐 주기 함수냐를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표준형에서 마찬가지로 6번째까지는 중3등 한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이제 요 내용 하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호 찾기 하고 이런 거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뭐 그래프 하나 이렇게 싹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싹 그려주고 뭐 얘가 y는 a의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이고 플러스 q다라고 나왔을 때 a, p, q의 부호 판단해봐라. 이런 것들이잖아. 음수고 p가 음수고 q가 양수고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준형이라는 녀석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일반형에 대한 얘기. 이 일반형은요 되게 귀찮아하는 형이에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뭘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표준형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들 나와 있죠. 이 식의 모양을 귀찮아한 거야. 정리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은 뭘 하느냐, 그냥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상태로 쓰는 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관계식 자체는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진다고 얘기하냐면, 얘 전개하면은 막 복잡한 식 나오겠지. 그 복잡한 식을 싹 다 치워내서 y는 그냥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그냥 적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래프를 보고 꼭지점과 축방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형이 귀찮아서 정리 안 해놨지? 우리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바로 중3 1학기 단원에 나오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면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y는 최고차항에서 a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뭐라고 써야 될까요? 2a분의 그렇죠,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나? 아마 이렇게 써질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표준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들 가지고 직접 바꾸는 거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째 뭐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지 아무것도 그냥 안 쓸 거야.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이는 일반형의 모양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그 다음 플러스 c라고 돼 있는 이 모양에서 우리는 a, b, c라는 세 개의 숫자 보여요, 안 보여요? 개수들 보이죠? 이 숫자들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부여하고 그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냐면요, 이 a라는 숫자 보이죠? 처음에 나오는 최고차항의 개수죠? 얘는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폭이 얼마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라는 숫자는 뭘 결정하냐면요, y 절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c의 값이 양수면 y 절편은 양수, 그리고 y 절편이 곧 c랑 같은 숫자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있는 b는요, 축의 방향, 축의 방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축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축의 부호. 근데 이 축의 부호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헷갈리고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축의 부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즉 다양한 모양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축의 부호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다양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모양과 다른 다양한 모양.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와 축방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예요. 누가? b의 부호가. 그리고 a와 축방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라고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프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얘기들까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 이차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게 127쪽까지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네. 127쪽까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번 장건호 씨 정리하고 최소희 씨도 정리 한번 하시라고 일부러 얘기 좀 길게 해봤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까봐 우리 서희를 위해 내용 추가했잖아요. 어려운 거. 최서희 씨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업이니까. 장건호 씨 영상 집에서 미리 봤을 거 아니에요. 영상에다 안 나오는 내용도 추가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리죠? 내가 오늘 목소리를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오늘은 내가 말을 선생님이 지금 좀 크게 얘기 안 하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고 판단해서 알아서 봐.
여기서 괜히 내가 큰 소리 냈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어버버되니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에서 이해 혹시 안 되는 부분들, 보충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상수 안에는 허수가 포함되냐고요? 상수는 우리가 말하는 숫자야, 숫자. 근데 그 상수라는 조건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상수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들 있죠. 실수들이 들어가요. 실수들. 근데 범위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은 허수도 상수가 될 수는 있기는 해요. 뭐 상수가? 상수를 얘기하는 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상수는 숫자. 그러니까 복소수의 범위까지도 확대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역시 하나의 숫자니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니, 상수가 제일 큰 범위가 아니라 상수는 그냥 뜻하는 거야. 예를 들어 문자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알파벳만 쓰지. 그치? 근데 알파벳만 쓰라고 굳이 고집할 필요 있어? 없지. 기억니은도 이거 써도 돼. 가나다 써도 되고. 근데 그렇게 쓰면 니네가 헷갈릴까봐 그냥 알파벳만 써놓고 있는 거고, 수학을 발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알파벳 문화권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의미로 알파벳을 쓰는 거일 뿐이야. 라틴어로 써도 상관없어. 쓰잖아. 알파벳 다 감마.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망했다.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숙제 바꿉시다. 숙제 바꿔서요. 오늘 숙제는 투스텝만 풀어오세요. 투스텝만 풀어오세요. 6문제. 그리고 앞에 있는 오답 정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고 오늘 대신에 노트 정리한 것들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확인들 해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냥 몰아서 한 번에 2차부터 끝낼 거야. 다음번에 말 빨리 안 해도 돼. 어려운 거, 긴 건 이게 다 있어. 쉬었다 보자.